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ESG 펀드의 재분류가 저탄소 전환에 미칠 영향인데,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기술 투자,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받침되는 이 금융의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동안 뭐 미국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 펀드를 조성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만큼 제대로 된 곳에 이 투자금이 흘러가는지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 그린워싱에 대한 대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가 ESG 펀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2023년 3월에 있었던 이제 자금 동향을 좀 강조를 해드린 건데, 이게 미국의 ESG 펀드 관련된 자금 동향입니다. 이제 주식형 펀드만 대상이고요. 굉장히 큰 자금 유출이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린 거 이외에도 사실 2020년과 2021년 동안은 굉장히 꾸준히 엄청난 금액이 유입이 되어 왔었는데, 2022년부터는 오히려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전환 자체가 이제 위기가 오면서 뭐 자금이 이탈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공화당을 위주로 해서 반 ESG 움직임이 거세진 것도 이 영향에 꽤나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하나가 이제 블랙락이었고요. 지금 여기 강조드린 이 3월 구간에서도 가장 많은 유출이 나타난 게 이 블랙락의 ESG-U ETF라는 데에서 홀로 55억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드리냐면, 일단 단일 펀드의 이벤트였기도 했고요. 이 펀드의 성격 자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펀드의 명칭을 좀 더 풀었으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ESG Aware MSCI USA ETF인데, 이 Aware 지수라는 것 자체가 MSCI에서 굉장히 ESG 팩터를 적게 가져가는 분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지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ESG 펀드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ESG로 투자를 했다라고 했지만 이런 어웨어 ETF로 흘러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바라는 뭐 ESG로의 자금이라든지 특히 에너지 전환으로의 자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자체가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다로 이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들이 이런 규제들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도 이미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MSCI가 자신들이 분류한 펀드 ESG 등급인데, 이것도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22년 들으면서 대부분이 하향 조정화 되었고, 심지어 462개 펀드들은 아예 레이팅에서 제외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그만큼 이 ESG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엄격함만을 제외를 하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ESG로 그러면은 2022년에 정말 관심이 꺼진 게 맞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그림은 유럽의 그 자금 동향이고요. 오른쪽은 미국의 자금 동향인데, 유럽은 워낙 이 ESG가 선구자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ESG가 아닌 펀드와 비교해도 자금 유출입 동향 자체가 오히려 더 ESG 펀드가 꾸준히 우세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ESG ETF이고 ESG 펀드이고, 검정색 선이 ESG가 아닌 펀드들의 자금 동향인데, 보시면 파란색 선이 꾸준히 위에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2022년에 그 일반 펀드들은 자금 유출이 나타났던 상황에서 오히려 ESG는 꾸준히 순유입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에는 자금 유출이 좀 심화됐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펀드와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오히려 다른 펀드들이 2022년 동안 워낙 수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ESG 펀드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던 거지, ESG만 별도로 봐서 그 관심이 수그러들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추이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ESG 펀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을 때 더 본격적으로 정말 ESG를 제대로 하고 있는 펀드들에 어떻게 자금을 유입시킬지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이런 ESG 펀드들을 규제하는 움직임들이 강화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침 이 흐름에 맞춰서 지금 TF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금감원에서 이 ESG 펀드 공시 기준 TF 출범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투자 설명서에서 ESG 펀드를 소개를 할 때 어떤 ESG 전략들을 추가하고 관련된 요소들을 넣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들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전보다 투자자들이 더 명확하게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어떤 부분에서 ESG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걸 투자 목표로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가 먼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유럽과 미국이 이에 먼저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춰서 나아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의 이 SFDR 규정이라는 것과 SEC의 네임룰, 이름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유럽의 SFDR 규정입니다. 이제 너무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ESG 펀드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티클 8, 아티클 9이라는 제8조 펀드, 제9조 펀드만 ESG 펀드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 펀드들은 제6조 펀드라고 해서 아티클 6로 아예 별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티클 8과 아티클 9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티클 9이 좀 더 강화가 된 거고, 그 중에서도 환경적 목표나 사회적 목표가 있어야지만 아티클 9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펀드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임팩트 펀드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는 하고요. ESG 펀드는 단순히 ESG적인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가미해도 아티클 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아티클 9은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목표를 가진다든지 다른 환경적 목표를 가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같이 가져가야만 아티클 9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아티클 9으로 더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지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 자금 흐름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FDR은 단순히 그 전에 잠시만요. 그 SFDR 자체도 이제 유럽이 직접적으로 펀드마다 이게 아티클 8인지 아티클 9인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운용사가 직접 자신이 어떤 펀드인지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잘못 정의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관련된 이제 명칭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작성하는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아티클 8이다, 9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ESG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성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지표들까지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아래 제가 계산식을 가져왔는데, 물론 이 계산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펀드의 이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 지표가 저희가 일단 투자하고자 하는 기본 벤치마크 지수라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대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코스피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0% 정도 더 적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펀드들의 상품들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순히 이제 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이걸 시계열로 보더라도 이전에는 20%만 저감이 되었다면은 이 펀드의 목적성이 더 강화가 되어서 현재는 30%로 그 배출량 저감이 더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왜 우리가 더 ESG 펀드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우리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더 명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K-텍소놈이라고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EU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만들었다 보니 이 펀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 녹색 분류 체계에 몇 %나 부합하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뭐 매출 대비해서 서술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캐펙스, 투자 설비 대비해서도 그 비중이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놓고,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에너지 전환에 가까운 펀드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말고도 다른 지표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는 가져왔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 5번까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에도 뭐 생물 다양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물 사용량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룰이라고 해서 단순히 ESG 펀드가 ESG 펀드로서 명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이 인티그레이션 펀드가 현재로서는 ESG 펀드들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ESG-U ETF, MSC, 이제 블랙럭의 ETF 자체도 이 인티그레이션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는 펀드인데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 인티그레이션 펀드들은 앞으로 ESG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더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ESG에서도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 기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분리돼서 더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ESG와 에너지 전환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로 하여금 ESG라는 명칭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이 변화의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ESG 투자 풀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펀드, 말씀드린 ESG 통합 전략을 추구하는 굉장히 ESG 팩터를 적게 가져가는 펀드가 그런 풀을 차지하게 될 경우, 다른 정말 임팩트 펀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그만큼 투자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그린워싱 과정,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과정, ESG 워싱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티클 8과 아티클 9 펀드 관련된 거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경계에 있는 가장 애매한 그 펀드 상품이 바로 이 기후변화 지수 상품입니다. 이 기후변화 지수 상품이 왜 경계선에 있냐면, 마침 얼마 전에 유럽에서 그 ESG 펀드 규정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운용사들이 그 자신들의 분류를 아티클 9에서 이제 아티클 8, 제 8조 펀드로 스스로 다운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뒤에서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 강등당한 펀드들 중에서 대부분이 바로 이 기후변화 지수에 있었던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지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유리하게, 아무래도 다른 동종 기업들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20%나 적어도 그 이상 적은 기업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 사실 전체적인 펀드 구성으로 보게 된다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배제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산업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3%의 비중, 4%의 비중은 기업별로 나누게 됐을 때 채 1%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각각 기업들로 보시더라도 가장 많이 이 편입 비중이 늘어난 기업도 결국에는 0.7%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이 ESG로의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만, 결국 하나하나 기업으로 봤을 때 이 ESG 펀드가 늘어나는 데 체감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런 기후변화 지수도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순 ESG 펀드로 굉장히 많이 흘러갔기 때문이고, 이런 펀드들로 흘러가는 자금이 더 공격적인 나머지 임팩트 펀드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이 자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티클 9에서 아티클 8 펀드로 스스로 다운그레이드한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게 작년 말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맞는 자료였는데 딱 지난주에 유럽 금융당국에서 이 아티클 9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재해석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펀드들은 일부분은 다시 롤백 될 걸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계선에 있던 이 기후변화 지수에 있었던 펀드들 일부분은 다시 아티클 9으로 올라올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후변화 지수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다른 ESG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환경적인 영향력이 좀 더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펀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아티클 9 펀드가 개수적으로 너무 적은 것도 이 펀드의 분류군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을 가져가면서 그 룸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 ESG 자금이 흘러가는 데 있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ESG 펀드가 단순히 ESG 펀드의 이름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ESG 펀드의 영향력과 그 구체적인 목표를 뭔지 투자자들이 더 잘 알게 됨으로써 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 좀 더 진실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2020년, 2021년 ESG 광풍이 한번 불고 ESG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지는, 기후에 관심이 많아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순 ESG가 아니라 기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찾는 이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자체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의 바 차트들은 이제 아티클 8에 조금 더 ESG 요소가 적은 펀드들이고 ESG 요소가 더 강한 임팩트 펀드들, 아티클 9 펀드들이 확연히 꾸준히 이 최근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펀드들로 더 이제 정말 기후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ESG 투자 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분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